네, 자, 시장 한번 빠르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미국 시장은 테슬라가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조금 출렁거리는 시장이었습니다. 섹터별로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죠. 클라우드 섹터가 조금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가 일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 그 외에 AMD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또 상승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와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하드웨어 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자, 클라우드, 사이버완 섹터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박을 하면 할수록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다가오는 게 아니겠느냐. 자, 이런 것들이 일부 긍정적인, 특히나 성장주 단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요 맵에는 안 보이고 있지만 중소형 기업들, 특히나 최근에 모빌리티 산업, 로보택시 관련된 부품 또는 음성 인식 기업들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중소형 기업들이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드론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튀어오르고 있고, 관련된 여러 업종들이 뭐 많은 큰 변동성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그록4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그록4에 대한 벤치마크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프리미엄 생성형 AI보다 월등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정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 자, 그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AI 지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뭐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 세계 모든 박사과정 대학생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자, 인간이 치를 수 있는 모든 문제 등에 있어서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이러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추론 능력 같은 경우는 그록3에 비해서 10배 향상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이 폴리마켓에서 AI 관련된, 특히나 생성형 AI가 7월까지 해서 어떤 생성형 AI가 가장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냐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자, 1위가 xAI의 이번 그록4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6%의 응답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구글 44%, 오픈 AI는 5%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프리미엄 가격대를 보게 되면 그록4가 가장 비싼 $300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생성형 AI의 어떤 발전 속도, 그리고 어떠한 생성형 AI가 시장을 제패할지,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최근에 나이키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도 많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키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은데 4월 이후로 40%나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 일부 예상치보다 좋은 흐름이 있었고, CEO가 또 교체가 됐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이제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바닥을 지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또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 자,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인지, 자, 이 기업을 콕 집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CMS증권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이러한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사실 이 질문지 보고 네. 야, 오늘 한 1시간 편성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나이키에 대해서 먼저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네. 지금 알게 모르게 40%나 지금 급등한 걸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나이키에 대해서 관심을 버렸죠. 예.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브랜드 이미지가 좀 하락을 했었고, 했어요. 주가도 같이 이제 많이 예. 하락을 했는데 사실 고점 대비 한 70% 정도 하락했으니까. 고점 대비 70%. 맞습니다. 와. 나이키가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위에서 최강자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시점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 수요에 대한 부진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죠?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정점을 지난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그 좀 살펴보시면은 네, 이제 CEO의 그런 변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CEO의 변경. 예, 2024년도 10월에, 그러니까 예.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나이키 CEO로 엘리엇 힐이라는 분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CEO로 복귀하기 전에 나이키에서 32년 정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에서는 레전드예요. 그러니까 나이키의 황금 시대를 그대로. 그렇죠. 88년도에 인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야. 이제 은퇴를 한 이후에 CEO로 복귀했으니까 사실은 레전드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한 회사에서 32년을 근무했다라는 것은 나이키에 대해서 거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고 그리고 유통이든 모든 걸 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은퇴한 사람을 굳이 끌고 와서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예.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인데 네. 이 존 도나우라고 하는 분이 2020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 CEO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 5년 정도. 그렇죠. 근데 이 시기를 딱 보면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CEO가 돼서 코로나 끝나고 은퇴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뭐 야 나이키 경영을 왜 이렇게 못했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분도 사실 레전드예요. 뭐냐면 이분이 베인앤컴퍼니의 그러니까 사원부터 시작해서 CEO가 됐었고요. 베인앤컴퍼니. 네, 베인앤컴퍼니 예. 컨설팅하는 쪽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베이에서 CEO를 또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서비스 나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컨설팅 할 때도 뭐 IT 쪽 이런 거 많이 했었겠죠. 예, 그러면서 IT 회사에서 CEO를 역임했던 그러니까 이분도 사원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굉장히 레전드인 분인데 나이키 CEO로 돼서 사실 못했다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운이 없다고 했다. 이 평가는 뭐 제가 할 거는 아닌데 있었던 팩트만 좀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존 도나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CEO 그 IT 쪽 출신이니까 이쪽으로 접목을 시키고 싶은 걸 많이 했었고요. 뭘 했냐면 DTC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DTC. 맞아. 네, 다이렉트 컨슈머.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재고 관리도 다 하고 인터넷에서 본인이 팔고. 그래서 코로나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앱 새로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이키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DTC는 결국에 뭐가 좋냐면 마진이 줄어들죠. 본인들이 결국에는 뭐 재고 관리를 하더라도 창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직접 팔면서 유통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까 마진 같은 게 이제 좋아진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0년도부터 24년까지 비교를 좀 해보면 10년도에 DTC 비중이 15% 정도 됐고요. 홀세일, 그러니까 이제 도매로 넘기는 거 유통업자한테 그게 85% 정도 됐습니다. 근데 24년까지 쭉 흘러오면은 DTC 비중이 40에서 42%까지 커졌고 홀세일 비중은 그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면은 근데 저게 만약에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DTC 자체가 마진율이 높으니까. 근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주가 떨어질 리가 없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마진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코로나 때 겪었던 굉장히 이제 난처한 상황이 있었는데 요거는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매 업체들이 코로나 때 겪었는데 기억하실 텐데 그 코로나 때 공급망이 다 셧다운을 하면서 마비됐었던 쪽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때 미국에 있는 기업들, 소매 기업들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예. 수입도 수출도 잘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셧다운돼서 그렇죠. 셧다운되면서 아예 이제 예. 수입 자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재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을 때 그 소매업 기업들이 뭘 했냐면 재고 확충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업 실적 발표할 때 우리가 재고 이 정도 확보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자랑거리이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근데 갑자기 팔리지 않기 시작을 하면서 악성 재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나이키가 그동안은 뭐 홀세일에 넘기고 했었으니까 악성 재고가 좀 됐었어도 나이키의 타격이 조금 적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DTC로 하면서 재고 관리하면서 악성 재고가 딱 되니까 재고 처리를 떨이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첫 번째는 코로나 기간에 이런 이제 사태가 조금 있었다, 공급 측면에서. 예. 근데 이제 수요 측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이키가 이제 그 당시에 돈 엄청 풀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만 빼고 모든 나라가 돈을 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풀리면 시중에 결국에는 자산 가격,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 당시에 끝에 있는 이 자산 가격 거품의 끝에 있는 미술품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나이키 한정판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요 지금 보여져 있는 사진이 막 더현대에서 역주행하고 막 그래 뛰어가서 사고 막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 나이키 조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옛날 모델 복각해서 내면은 10배씩 가격이 뛰기도 난리가 하고 났었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예. 막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면 그걸 더 뭐 난리 드로우라고 나고. 하나요? 드로우? 예, 드로우로 하고 예, 막 예. 그래 했었는데 이게 지금 나이키가 그 당시에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찍어내는 대로 돼. 그러면 색깔놀이에 치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색깔만 다양한 변경해가지고. 색깔로. 맞아요. 똑같은 모델인데 색깔 변경해서 스토리만 붙이면
또 사야지, 또 사야지. 리셀러들이 붙으면 결국에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붙으면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키 입장에서는 신모델이라든지 창의적인 모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거 빨리 찍어서 내는 게 더 목적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가 한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때 자산 풀리면서 증시 오를 때 최고점을 찍은 거예요. 2021년도에. 그러고 나서 쭉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잘 됐지만 오히려 잘 됐기 때문에 독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은 이제 아이폰의 판매량이 중요하고 그렇죠. 나이키는 신발의 판매량이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신발 판매량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네. 근데 이거 신발에서의 어떤 약간 한 박자 늦는 듯한 네.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뭐 색깔론, 뭐 색깔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 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무슨 흐름이 또 있었냐면 이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전 세계 마라톤 열풍이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운동이 뭐가 유행을 했냐라고 보면 그것도 결국엔 돈이 다 풀려서 그런데 골프가 처음에 큰 유행을 어마어마했죠. 했었죠. 근데 골프는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에요. 근데도 해요. 왜냐하면 돈이 그때 많이 풀렸으니까 시중에. 네. 근데 요 다음으로 넘어간 게 테니스였잖아요. 예. 조금 요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이제 유행이 마라톤인데 사실 이 마라톤이라는 게 단순히 저렴해서는 아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들만의 매력도 있고 제 주변에도 마라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거의 뭐 젓가락처럼 말라 살이 빠져요. 근데도 계속해요. 그리고 마라톤 웨어도 비싼 건 막 반바지 하나 60만 원 하고 하니까 이것도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는 그래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변천사가 그랬는데 예. 사실 마라톤이 유행했으면 나이키한테 더 이득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키는 러닝화로 시작한 브랜드니까 그러네요. 러닝화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았고 한때는 마라톤에서 선수들이 그 막 달리기에서 단기 달리기에서 선수들이 나이키 신발 못 신고 출전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신으면 시간이 단축돼서 기능성이 좋았기 때문에. 아,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색깔놀이에 치중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쪽 시장을 좀 놓친 게 패착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러닝 시장을 놓친 게 패착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사 호카, 온러닝, 아식스가 부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호카는 러닝화로 인식되기보다는 편한 신발, 편한 그냥 신발. 처음 시작이 솔직히 뭐 좀 나이 드신 분들 신는 신발로 인식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마라톤 이쪽 러닝 쪽에서 인정을 받더니 지금은 완전히 이제 자리매김을 한 케이스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신어서 저도 호카를 신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처음에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그 나이키가 한창 한정판 잘 팔리고 할 스니커 씬이 잘 나갈 때는 예. 스니커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카랑 스케쳐즈는 인정할 수 없다. 아.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신발들이 맞아, 잘 나갈 너무 수 있지? 못생겼어. 근데 주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나이키가 어느 정도 정점에 찍고 너무나 관료적인 집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또 예시가 있는데요. 예. 요 가운데 온러닝 이 신발이 예. 그 나이키의 제가 이 그 CEO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예. 그분이 그 유럽의 이제 선수 출신이에요. 철인 3종 경기. 근데 이분이 나이키의 후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상당해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상당하지 않는 신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진짜 신어본 사람이니까 고민해서 만든 게 이 온인데 뭐냐면 시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 그래요? 예, 여기 이제 그 오. 밑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호수 예. 그 호스 있잖아요. 물 호스 예. 그거 반 자르면은 요거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시제품을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나이키에. 그랬더니 나이키에서 이거 왜 허접한 호스를 달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거절한 거예요. 나이키에서.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성공한 건데 예. 이게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나이키의 완전 과거로 돌아가 보면 예. 필라이트가 창업자잖아요. 필라이트가 처음에 에어맥스 모델이 나이키에서 또 하나의 명작이거든요. 맞아요. 그때 에어맥스 기술을 누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거 아디다스랑 딴 데 다 갔는데 다 까였다. 그래가지고 요거 혹시 생각 있냐?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그때 딱 보고 이거 나사에도 이제 들어가는 기술이고 채택 해가지고 에어맥스를 만들어서 공전의 히트장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나이키와 이 온을 거절했을 때 나이키는 조직이 너무 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료 조직이 돼버렸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패착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과거 나이키가 사실 마이클 조던하고 계약할 당시에도 나이키라는 그 기업 자체는 3, 4위 정도밖에 완전히 작았어요. 완전히 작은 기업이었고 그만큼 기민하게 좀 움직였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컨버스가 이제 농구하는 농구인들의 꿈이었고 아디다스가 맞아요. 최강자였죠. 최강자였고. 예, 세계관 최강자였었는데 이제 나이키가 급부상을 한 건데요. 사실 이제 지금 올해까지 나이키가 무너질 때
이제 아디다스의 그런 전철을 받는 게 아닌가 아,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어. 왜냐하면 호카나 온이나 이거 예. 너무 뜨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이제 주가의 굴곡을 겪기도 하고 이제 지금이 뭐 바닥이 지났나? 이걸 그렇죠. 어떻게 그런 봐야 부분이 될까? 지금 예. 크죠, 굉장히. 근데 뭐냐면 나이키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하나씩 이제 보면 CEO가 교체된 후에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그럼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재고 처리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나이키가 지난 8개월 할인을 많이 동안? 했습니다. 예. 네, 할인을 많이 해서 재고 처리를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고요. 예. 일단 나가는 공급량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번에 엘리엇 힐이 더 나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2년을 나이키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좋은 관계가 좋은 도매업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복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매업체 복귀가 뭔 얘기냐면 단순히 유통업자들뿐만 있을 수도 있지만 풀라커 같은 뭐 ABC 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예. 나이키가 뺐었다고요. 과거에. 네네. 거기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는 채널이 완전히 확대가 다시 됐고요. 확대가 그리고 됐고. 재고 부담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했던 거 예. 핵심 그 창의적인 그 신규 시장을 놓쳤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노력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아시아의 OEM 받는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홍콩이나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많은데 예. 거기랑 이제 NDR을 통해 가지고 나이키 질문들 많이 해보니까 거기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 뭐냐면 엘리엇 힐로 CEO가 바뀐 이후에 OEM 업체에 특명이 뿌려졌다. 그래가지고 신제품에 대한 이제 청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각 부서에서. 그래서 지금 요 작업이 지금 있은 지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래서 쏟아질 때가 신제품들이 이제 쏟아질 그 타이밍이네요, 뭔가가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반기에 뭐라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싶고요. 근데 요번에 일단 실적이 그러니까 그 주가가 40% 오른 이유는 실적 때문인데 최근에 발표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예. 실적 자체에서 어떤 뭐 순이익이나 이런 감소가 놀라울 정도로 좀 지금 아직 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저기 노란색으로 이제 써진 것 중에 이제 관세 손실 예상이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가장 좀 관심이 맞습니다. 있겠네요, 지금 지금. 한 1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보면 최근에 그 베트남이랑 미국이랑 이제 관세 협상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이키에서 이제 나이키가 베트남에서 제작하는 게 의존도가 한 40에서 45% 정도 될 거예요. 신발이 더 크고 뭐 의류가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관세율이 나왔다는 것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리스크가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온 면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본연의 코로나 시기에 겪었던 패착들이 지금 그 해소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관세 협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요 봤던 큰 리스크, 예. 관세 협상의 리스크가 해결이 되고 됐고, 있고. 그리고 나이키 본연의 문제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겪었던 것들이 해소되고 있고 지금 딱 하나 남은 거는 이제 신제품. 신제품. 네, 뭐가 나오느냐. 요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그 이번 주에 좀 돌았던 얘기 중에 예. 그 어디서 돌았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뭐 그 애널리스트가 썼던 그런 예, 얘기 예, 중에 예. 이제 온홀딩스랑 이제 그 호카 신발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거의 끝물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과격하게 쓰긴 했어요. 어. 뭐 이제 그 아저씨들이 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요거를 좀 일리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온홀딩스랑 호카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다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아저씨들이 많이 신어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극단적으로 이제 연결점을 지은 건데요.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냐면 그 과거에 노스페이스가 지금 다시 노스페이스 떠오르긴 하지만 예. 한때 엄청나게 떠오르다가 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중학생이나 이제 고등학생 학생들이 많이 입으면서 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연령층이라든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주 소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학생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의 부모가 주소비층이었던 거죠. 예.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부모를 위해서 이제 아들 자식들을 위해서 다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비층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많은 물품을 산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떤 온홀딩스라든지 어떤 그 레어 그러니까 좀 그런 물품들이 처음에 뜰 때는 매니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매니아랑 그냥 흔해지는 거랑 차이가 뭐냐면 매니아는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모아서 사죠.
돈을 모아서 저거 하나를 위해서 내가 밥도 안 먹고 모아가지고 사. 근데 이게 이제 매니아. 예, 이렇게 하는데 예. 이 제품이 인기 있어지면 주소비층, 살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의 대중에 퍼졌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게 지금 이제 그래서 표현하는 이제 뭐 영포티라고 얘기하는 이제 아저씨들 얘기하는 건데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주소비층을 대표하는 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까지 퍼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퍼져서 지금 이제 온홀딩스나 호가 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뭐 사실 뭐 계속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지만 네, 나이키는 일부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있고 신제품을 좀 앞두고 있고 네. 뭐 다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금의 어떤 주소비층에 따라서 일부 좀 타격을 받다 보니까 나이키가 좀 반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약간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나이키 역사도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지금 또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네.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갈등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기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 뭐 얘기 많이 나오는 거는 예. 이제 로켓랩을 이야기를 하고 로켓랩이 있죠. 지금 수혜를 받고 네, 있다. 왜냐하면 이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네. 이제 뭐 그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근데 스페이스X는 진짜 이제 그 세계관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가장 이제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있고 여기 지금 준비된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스페이스X랑 로켓랩은 총 발사 횟수, 누적 발사 횟수에서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스페이스 X만 발사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쵸. 근데 로켓랩도 저 정도 발사하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이게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발사 횟수도 중요한데요. 여기 성공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밑으로 쭉 보시면은 성공률이 로켓랩이 94%, 스페이스X가 99%예요. 99%. 예, 그러니까 1, 2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3위로 넘어가면은 뭐 이제 그 과거에 그 어떤 버진 갤럭틱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네네. 망했잖아요. 네네. 근데 버진 갤럭틱도 성공률이 한 60%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60% 됐는데 발사 횟수가 3번. 뭐 이래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이제 그 발사 횟수가 적은데 60%, 90%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로켓랩이랑 스페이스는 발사 횟수가 되는데 성공률이 높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로켓을 쏘는 거잖아요. 지금 무인이기는 하지만 유인으로 가면 더하지만 무인도 내 위성이나 내가 이제 전재산 전재산 안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위성을 쏘는데 성공률이 50%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손님 저기 뭐 요번에 쏠 때 5천만 원 내셔야 되는데 반반으로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그 누가 막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0% 이상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켓랩이랑 스페이스가 비견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또 성공률에 맞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차이가 있어요. 이 로켓 비교를 좀 해보면요. 예. 스타쉽이랑 일렉트론이 로켓랩의 대표적인 로켓이거든요. 저기 작은 거 중간에 예. 굉장히 소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소형 로켓을 주로 쏴요. 그리고 그 스페이스X는 중형에서 대형까지로 갑니다. 스타쉽은 당연히 이제 뭐 왕복 우주선을 꿈꾸고 있는 거니까 스타쉽 빼고 팔콘만 얘기해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양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둘을 사용하는 고객들 층이 조금 달라요. 예.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스타링크도 엄청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미사일 쏠 때마다 스타링크도 엄청나게 갖고 출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켓랩은 어찌 보면은 소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제가 뭐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기업인데 어떻게 비교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비교를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비교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기업이? 예, 예. 오른쪽에 보면 이게 뉴트론이라고 하는 예. 이제 중형 로켓인데 여기 비교해 보면 중간에 있죠. 요 로켓을 지금 로켓랩이 개발을 한 지 몇 년이 됐는데요. 이게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온다고 하면은 예. 이제 그 담아갈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가능한 거고요. 로켓랩은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근데 변동성은 좀 있는데 로켓랩 자체에 어떤 큰 장점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요새 그 소형 위성 전성 시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회사를 이용해서 스타링크 같은 위성 시스템 계속 쏘는데 요게 다 소형 위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에 있는데 다 저궤도에 머무는 소형 위성입니다. 근데 스타링크가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6G 시대,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시대에는 지금처럼 앞에 지하 들어간다고 끊기면 죽음이에요. 저궤도로 가야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위성으로 인터넷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궤도 위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럼 공급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러시아가 로켓 조금 발사하는데 짧게 해주시면 돼요. 예, 로켓 발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러시아 아무도 안 쓰잖아요. 공급도 줄었고요. 그리고 아까 뉴트론이라는 우주선이 로켓이 생기면서 네. 쏠 수 있는 양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로켓넷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혹시 좀 되면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너무나도 이제 뭐 핵심적인 뭐 두 가지 기업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로켓랩은 뭐 지금 들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연결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연결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이키와 로켓랩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신 저희 CMS증권 박상준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7월 11일 금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의 일부 조금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자, 장중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다음 주에 또 주말 사이에 나오는 뉴스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